안녕하세요. 초2 현행 중으로 약간의 선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딱 이제 선행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획을 세워볼 때는 맞습니다. 디딤돌 기응, 최상위, 팩토 레벨 1 과정에서 지도 중이고 사실상 설명보다는 채점만 해주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풀게 하면 대체로 한 번에 답이 나오고 제 생각에 어렵다 싶은 문제는 엄마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최근 기운과 최상위 2-2는 이미 진도가 다 나간 상태여서 최상위 3-1과 원리셈 3학년을 시작했는데 최상위 3-1은 현재 정답률 100%고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이니까 앞에 단원이네요. 원리셈도 세 자릿수 덧셈 쪽에 정답률이 100%입니다. 두 교재가 끝나고 심화 버전으로 점프 앙수학, 올림피아드 등 최고 수준의 문제집을 2권 정도 더 풀리고 동시에 팩토가 끝나면 영재사고력 1031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구성인지 여쭤봅니다. 1031이 아니고 잘못 읽었습니다. 3-1 학기 최상위 후 심화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줘야 하는지 추천 교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이가 심화를 충분히 했다면 선행 진도를 쭉 빼도 될까요? 그렇죠. 심화를 충분히 하면 선행 진도를 쭉 해도 되죠. 근데 선행에 심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기응하고 최상위 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원리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봐서 원리셈이 지금 3-1 최상위 하면서 원리셈도 3-1 하면 지금 여기는 잘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원리셈이 교과보다는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교과가 편해요. 이 심화할 때 연산이 잘 되어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 가고 하니까 그리고 최상위하고 점프 앙수학도 하고 올림피아드 붙어 있는 책도 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개념서도 했죠. 하니까 하시고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따풀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추천해드리고 싶죠. 따풀은 예를 들어 4학년의 시간 계산이다. 시간 계산이 아니라 고장난 시계다. 각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그 전 학기의 문제에서부터 학기별로 각도를 처음 배울 때부터 제일 기본적인 사고를 어떻게 빌드업 해갈지 이런 부분들이 학기별로 유기적으로 구성이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학년 2학기 걸 따풀을 공부를 하시는데 각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물어보셔서 그건 4학년 1학기에 이런 각도의 기본에 대한 사고가 부족해서 그래요. 4학년 1학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각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시계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각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따풀을 순서대로 공부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제가 아까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 논리 체계 이런 부분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의 평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심화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아이가 접근하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풀이 잘 되어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의 사례도 있었네요. 학교 선생님이 메일 보내주셔서 메일이 아닌가요? 글 보내주셔서 3학년 아이 어머님이셨나요? 4학년 아이 어머니셨나요? 막상 내 아이 심화를 하려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만 하다가 내 아이 심화를 하려니까 어려웠는데 논리적인 부분에 도움 많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따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심화서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리자 이렇게 본다면 따풀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를 배우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화서를 여러 권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따풀을 꼭 넣어 주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반복되는 덧셈은 지루한지 하기 싫어하고 분수를 하고 싶어 해서 가르쳐 줬는데 정답률 100%이고 재밌어 합니다. 순서에 개의치 않고 분수부터 가르쳐 줘도 될까요? 당연히 관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만 전달이 되면 너무 그렇게 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수학이라는 게 아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 보고 하는 어떤 동기와 그 다음에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되면서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뭔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막 조심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하다못해 마이너스를 가르쳐도 이게 이런 게 있죠. 아이한테 음수의 개념,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르쳐 줘요. 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아이라서 가르쳐 줘요. 근데 초등은 자연수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개념 때문에 헷갈려서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앞으로 가야 할 큰 수학의 길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틀린다고 하면 초등은 자연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처리하는 게 좋아 라고 알려주고 덧붙여주면 되죠. 그런 것도 큰 경험이 되니까. 예를 들면 0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0이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이거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봐도 답이 갈라집니다. 누구는 0은 짝수도 홀수도 아니다. 누구는 0은 짝수다. 갈라집니다. 0은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의 엄마로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답변 주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한 거예요. 0은 짝수입니다. 왜냐하면 홀수와 짝수는 원래가 정수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2n으로 표시될 수 있는 수가 짝수다. 2n-1 또는 2n 플러스 1로 표현될 수 있는 수가 홀수다. 이게 짝수와 홀수의 개념은 원래가 자연수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수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0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물어보면 선생님이나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0은 원래 짝수거든? 짝수인데 이러이러해서 짝수인데 우리 초등학교 수학은 자연수를 대상으로 수의 성질을 다뤄. 그래서 0은 취급하지 않아. 이게 맞는 거예요. 0은 짝수도 홀수도 아니다가 아니라 0을 짝수와 홀수로 판단하는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보다 작은 짝수를 쓰시오.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8, 6,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야겠지만 그렇게 계속 내려가야겠지만 보통의 10보다 작은 짝수를 모두 쓰시오라고 초등학생 문제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면 안 돼요. 근데 만약 나왔다라고 하면 2, 4, 6, 8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 0은 홀수 짝수를 생각하지 않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학은 눈에 보이는 이 내추럴 넘버,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개수, 셀 수 있는 수를 가지고 둘씩 짝짓는 걸 짝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0은 취급하지를 않고 초등 수학은 자연수 위주로 하는 거죠. 이런 게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중등 수학은 유리수 위주로 되어 있어요. 0은 그냥 자연수가 아닙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은 정수예요. 자연수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셀 수 있는 걸 자연수라고 하는 거고요. 0은 정수 중에서 음수도 양수도 아닌 그냥 0이에요. 0. 예, 정수 중에서도. 이런 이제 초등 수학의 개념에 이 자연수 위주로 한다라는 기본이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중등 수학부터는 유리수가 기본이 되고 고등 수학에는 또 허수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의 범위가 참 기본이 아니라 그런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5학년, 6학년에 올라가서 분수의 곱셈 나눗셈을 배우다 보면 분수의 곱셈 나눗셈을 할 때 대분수보다 가분수가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왜 꼭 대분수라고 적으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 또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면 대분수로 안 적어도 돼, 가분수로 적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초등수학은 자연수를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분수도 대분수로 적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가분수로 답을 못 적게 하죠. 예, 요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가르쳐 준다, 뭐 0을 가르쳐 준다, 0의 성질을 설명해 준다, 음수를 설명해 준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의 수학적인 개념을 확장해 주되 지금 실제로 공부하는 부분에 적용이 안 되거나 헷갈려서 진짜 상위 개념을 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때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이 배워야 하는 개념의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서 확장해서 배우니까 중고등학생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